자, 2022 쓰는 개념 정치화법 개념 요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챕터 3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챕터 3은요. 벌써 우리 전체 6개 단원 중에 2개 마무리하고 막 3분의 1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챕터 3부터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과는 조금 더 결이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일단은 13강부터 쭉 들어가기 전에 챕터 3의 내용들을 들어가기 전에 과연 챕터 3 정치과정과 참여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과정과 참여라고 하는 커다란 제목으로요. 일단은 말 그대로 정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정치 참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라는 게 무엇인지 큰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갈 거예요.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 눈으로 익혀주세요. 선거, 그리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이 모두 다 정치 참여 방법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조금 감이 오세요? 자, 우리 정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참여의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내용을 이번 13강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선거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이 2가지 내용들을 이번 13강에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 챕터 3의 커다란 주제는 뭐다? 우리 지난 챕터 2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다 외웠어야 되는, 자, 우리가 외웠어야 되는 그 챕터 2의 중요 주제는 뭐였어요? 기억나는 거. 국가기관이었죠. 근데 이번 챕터 3은 정치 과정과 참여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챕터 3 한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념 디딤 미리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소개했듯이 정치 과정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라고 보는 선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정치 과정에 의해 민주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개념 디딤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번 13강을 공부하게 되면요.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방법과 관련된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그냥 문제예요? 이거 그냥 제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문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정치 과정과 관련된 좀 이따 그림을 하나 볼 건데 그 그림 자체가 문제에 빵 나오고요. 정치 참여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정치 참여 방법 자체가 문제에 빵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13강을 배우게 되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자주는 출제가 되진 않아요. 막 자주는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오면은 또 난도가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로 조금 구성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조금 마음을 너무 또 내려놓지 말고 너무 더 막 긴장 풀어줘서 이렇게 듣지는 말고 그냥 조금 그냥 어렵지 않은 부분이구나. 시험 문제에도 난도가 높게는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선거의 4대 원칙 분류하는 거는 조금 여기 앞에서 나왔던 정치 참여 방법보다는 난도가 높게 출제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음 강에서 공부할 선거에 비해서는 막 그게 구체적인 선거 제도들 공부할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수월한 편이다. 결론 뭐다? 13강은 조금 수월하다. 좀 수월하니까 대신 긴장을 또 너무 놓지는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초점 맞춰 가면서 같이 해보자 라는 게 결론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정치 과정의 이해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과정의 이해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개념 디딤을 통해서 그림 하나만, 도식화된 그림 하나만 완성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니까 정치 과정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개념 디딤 교재에도 이런 그림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큰 흐름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큰 흐름을 설명한 다음에 각각의 세부적인 단계들에서 간략하게 여러분이 알아두고 갈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를 무작정 채우지 않고요. 내 얘기를 아주 조금 해줄게. 우리 13강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내 얘기를 조금 해주면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뮤지컬이에요. 나 뮤지컬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뮤지컬에서 쓰이는 음악, 뮤지컬에서 쓰이는 노래들을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뮤지컬 넘버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뮤지컬 넘버를 이렇게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들도 있고 심지어
같은 작품에 서로 다른 배우들이 이렇게 대부분 뮤지컬을 그렇게 출연하거든요. 같은 배역인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배역을 맡아. 그럼 나 각기 다르게 봐. 이 사람 것도 보고 이 사람 것도 보고 이 사람 것도 보고. 근데 뮤지컬을 정말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또 소문난 뮤지컬 EBS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 같아. 뮤지컬 소문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뮤지컬 티켓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선생님이 이게 경제활동을 나름 착실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한 번 보러 가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세상 아래 같은 공연 없어. 세상 아래 같은 뮤지컬 없고 같은 공연 없고 오후의 공연 다르고 오늘의 공연 다르고 내일의 공연 다르거든. 매번 보러 갈 때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올게. 나는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이게 경제활동을 하는 나조차도 이 뮤지컬 티켓 가격이 부담이 되는데 좀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애들도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영화 뭐 기껏 해봤자 노래방도 문화생활에 들어갈 수 있나 어쨌거나 뭐 코노 뭐 영화관 요 정도에 좀 국한되는 편이잖아요. 뭐 아니면 PC방 요 정도에 국한되는 편인데 그러지 말고 좀 뮤지컬과 관련된 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면은 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이렇게 표출했어요. 나의 생각을 표출했습니다. 저기 뮤지컬 티켓 가격이 청소년들한테는 좀 중요한 뮤지컬 같은 경우 청소년식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뮤지컬들도 있고요. 티켓 가격을 좀 청소년들은 할인해서 주는 게 어떨까요? 내가 투입을 합니다. 나의 생각을 표출하는 거예요. 됐어요? 투입. 집어넣는 거잖아. 나의 생각을 표출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정책결정기구에 투입합니다. 저 뮤지컬 티켓 가격이 저조차 부담이 됩니다. 하물며 청소년들은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뮤지컬 티켓 가격을 조금 50% 정도 인하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흘러들어갑니다. 이거 물론 가상의 상황이야. 가상의 상황. 그럼 정책결정기구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래요. 그래. 청소년들이 뮤지컬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군요. 근데 50%는 좀 너무 과하고 한 30%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좀 이렇게 보조금을 극단의 업체에 이게 지급을 하고 30% 정도 할인되는 가격으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러한 정책을 뿅 만들어 봅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뿅 실행해 봅니다. 라고 정책이 뿅 튀어나옵니다. 투입된 나의 요구가 정책결정기구를 통해서 뿅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를 우리는 산출이라고 불러요. 정책이 뿅 튀어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산출된 게 다시 투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 지켜보니까 우리가 정치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켜보니까 이 정책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연극 업계에서 약간 반발한 거야. 저기 왜 뮤지컬만 할인해 주냐? 우리 연극도 괜찮은 거 굉장히 많다. 뮤지컬만 할인해 주지 말고 우리 연극도 좀 할인해 줘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고요. 혹은 이런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요. 저 뮤지컬 이제 좀 싼 가격에 볼 수 있어서 좋은데요. 대부분 뮤지컬 극장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 이런 데만 몰려 있어요. 좀 지방에도 관련된 뮤지컬 공연들을 하러 올 수는 없을까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정책에 대한 평가, 보완, 수정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정에 대한 요구 등이. 이를 우리는 환류라고 불러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1단계 끝.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그냥 나의 가상의 상황 얘기, 내 뮤지컬을 좋아하는 건 찐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가상의 정책을 얘기하면서 한 바퀴 쭉 한번 흘러봤어요. 다시 한번 빠르게 흘러볼게. 저희 뮤지컬 티켓 가격을 청소년들한테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급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 정책 만듭니다. 뿅.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뮤지컬을 싼 가격에 볼 수 있지만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극도 좀 싼 가격에 해주세요. 라고 이 정책에 대한 평가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요 4가지 단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각각의 단계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한 번씩 적어본다라고 했었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입이 뭐라 그랬죠? 나의 요구를 표현해서 쉽게 분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요구를 표현해서 분출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요.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개인들이 힘을 모아서 집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힘을 모아서 집단으로 할 때에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로 집단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게 바로 투입입니다. 투입 뭐라고요? 나의 요구가 표현되고 분출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 개인도 할 수 있고 집단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투입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는 거냐면요. 뭐 이를테면 이런 형태로 들어가요. 요구. 해주세요. 혹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뭐 공약 등등에 대해서 지지. 아, 그거 좋습니다. 아,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혹은 반대. 그건 아닌 듯.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형식으로도, 혹은 때에 따라서는 불만의 표출 방법으로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흘러 들어갔습니다. 정책결정기구에서 내가 이거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책이 뿅 튀어나온다 라고 했었죠. 이거를 약간 정치화법적 용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산출된 정책이 정치 주체로 흘러 들어가서 환류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환류는요, 여러분이 같은 표현으로 요거 적어주세요. 피드백. 즉, 평가, 보완, 수정에 대한 요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다시 투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치 외적 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치 과정 외적 요소로서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해요. 뭐 국내적 환경, 국제적 환경 등등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투입, 정책결정기구, 산출, 그리고 정치 주체에 의한 환류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정책결정기구. 정책결정기구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정책이 뿅 튀어나온다고요. 쉽게 설명하면요. 정책결정기구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받은 국가기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정책결정기구는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등등의 일련의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이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토대로요, 이제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그림 밑에 쪽에다가 같이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치 과정과 관련해서 과거 권위주의 사회 등등의 정치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과거 권위주의 사회는요, 국민, 개인이나 집단들의 투입의 힘이 컸을까요? 혹은 정책결정기구에 의한 주도가 더 컸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책결정기구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과정이 주를 이뤘겠죠. 따라서 과거에는요, 권위주의 사회 때는요, 정책결정기구가 정치 과정을 주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의 힘은 매우 영향력이 약합니다. 즉 개인의 정치 참여, 집단적 정치 참여는 제한됩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물론 정책결정기구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는요, 그냥 일부 몇몇 정책결정기구에 한정이 되었으면 이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다양한 정치 주체들에 의해서 투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환류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투입을 담당하는 주체와 정책결정기구와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거가 담당하는 거는요, 투입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거가 투입의 기능을 담당해요? 이를테면은요, 저는 이 공약이 좋습니다라고 내가 한 표를 던질 수 있죠. 저는 그 공약이 싫습니다라고 내가 반대 의사 안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선거는 투입의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환류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당 우리 지역구에 있는 대표가 괜찮은 공약을 만들었어. 그리고 괜찮은 정책들을 막 수립하고 집행했어. 아,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이 사람을 또 뽑아줍시다 라고 평가, 보완, 요구, 수정 등등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겠죠. 반면에 이거 내가 생각했던 정책이 아니야. 약간 우리 국민, 우리 주민의 의사와 좀 어긋나는 내용들이야 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은 환류 과정에서 다시는 안 뽑겠죠. 쉽게 설명하면. 한 표를 던지지 않을 겁니다. 그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선거는요. 투입뿐만이 아니라 환류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옆으로 넘어가서 정치 과정과 관련된 요 그림들을 이제 진짜 글씨로 풀 거예요. 지금은 그림으로 설명했었는데요. 요 내용들을 글씨로 한번 풀어서 빈칸 넣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치 과정의 의미, 사회 구성원들의 우리 봤던 그림을요. 진짜 문장 그 자체를 옮겨놓은 거다. 해볼게.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결정기구에 투입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산출되고 정치 주체에 의해서 환류를 통해서 정책으로 나타내는 과정. 투입, 정책결정기구, 산출, 환류. 즉 그림을 그냥 문장으로 옮겨둔 것에 불과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과정의 체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그림에서 봤던 각각의 단계들 한번 정리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 설명들이 개념 디딤 보면서 어떤 단계에 들어갈지 한번 맞춰보세요. 시민 개개인,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은 언론도 할 수 있네.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기존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다. 이거 뭘까요? 투입.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기구에 의해서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된다. 입법, 행정, 사법부의 결정과 행동이 해당될 수 있다. 정책이 뿅 튀어나온다. 산출. 정부의 산출에 대한 평가의 수정 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요구가 흘러들어간다. 피드백. 뭐였다? 환류. 마지막. 정치 외적인 요소로서 뭐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이 있으며 국내, 국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 어렵지 않죠? 우리 그림으로 봤던 내용 한번 간단하게 워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주적인 정치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막 여러분이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있어야지만 투입, 환류가 활발해질 수 있겠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정치 주체가 확대되어야지 나의 목소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대해서 정책으로 충실히 때로는 반영될 필요도 있다라는 내용,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요. 정치 참여와 태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치 참여의 의미. 자, 우리가 방금 봤던 정치 과정 그림 기억나시죠? 방금 봤었어. 그 정치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활동을 쉽게 정치 참여라고 해요. 여러분이 정치 참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사회 문제나 국가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미치는 직간접적인 모든 활동.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활동을 뭐라고 한다? 정치 참여라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치 참여의 의의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정치 참여의 의의는 최근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출된 적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들 또 막 이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외운다라는 개념보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얘는 이게 막 암기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1번 볼게요. 정치에 참여하면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대요. 아니 왜냐하면 결국 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직간접적인 모든 활동들. 그럼 정책 결정 과정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겠죠. 내가 참여해서 만들어지고 내가 참여해서 때로는 불만을 표출하고 때로는 내가 참여해서 수정된 정책이라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겠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저희 시험 문제에 기출됐던 선지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정치 권력의 감시 및 통제를 통해서 정치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국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면요, 정치 권력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그러면 안 돼, 좀 약간 이쪽 방향으로 들어볼까요?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정책은 잘하고 있어요. 라고 시시때때로 참여를 해야지만 감시와 통제를 통한 남용 방지가 가능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쓸 요 용어.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요 용어. 요건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이 용어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뭔지는 일단 안 쓰고. 정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인식 또는 기대감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봤던 그 개념 디딤의 그림 있죠. 이 정치 과정에 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나도 정치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내가 정치 과정에 목소리를 냈더니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이렇게 미쳤네.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감이에요. 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정치적 효능감이 뭐라고요? 그래. 내가 정치 과정에 참여해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래. 국가 권력 기관도 결국에 나의 목소리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방향을 조금 달리할 수 있어. 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게 되면요, 결국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치체제가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용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공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요. 결국 공익 증진 실현에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배웠던 건데. 대의민주제 한계 뭐 있었죠? 대의민주제 뭐였는데?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였죠. 시민들이 뽑은 대표에 의해서. 이러한 대의민주제의 한계 뭐 있었죠? 시민의사 왜곡. 또 시민 입장에선 정치적 무관심. 대표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정치적 무관심 등등의 문제 등등 있겠죠. 자, 특히 이 중에서도 정치적 무관심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국민 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특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그냥 워딩 위주로 살펴보시고요. 이거 내가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정치적 효능감, 이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치 참여의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의 유형은요,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최근에 9월 평가원에 나왔었어요. 2021 9월 평가원 문제 때. 자, 이거 여러분이 좀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분류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돼요. 별표는 쳤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첫 번째, 개별적인 정치 참여예요. 개별적으로 선거. 대표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죠. 공약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나름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혹은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선거의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직접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거예요. 선거 과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정치를 참여할 때 아예 내가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거, 내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거. 이것도 선거를 통한 방법이 하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번 강부터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잖아요. 선거는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뭐라고요? 선거는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독자 투고, 청원, 개별적으로 하는 정치 참여에 들어간다.
어렵지 않았죠. 자, 우리 두 번째는 집단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집단적인 정치 참여 첫 번째,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권 획득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당이라고 해요.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이 들어가겠죠. 특수한 이익 실현을 위해 정치 과정에 압력을 넣어요. 우리가 압력단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익집단이라고 대부분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단체를 통한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 되겠죠. 집단적인.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요. 우리는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집회 등등을 통해서도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용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다섯 번째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전자민주주의. 물론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전자민주주의 뭔데요? 가상 공간에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가상 공간. 정치 과정 섞였네. 가상 공간에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요. 뭐 여러분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